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사님 권강민입니다. 2020년 1월 12일 일요경마 고배당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빡빡한 편성입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도 고배당의 냄새가 물씬 풍겨지고 있어요. 물론 인기마 접전으로 보이는 경주도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승부는 두둑한 배당이 나아질 수 있는 경주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오늘 1호경마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 4경주, 5경주, 8경주와 부산 6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 5경주, 8경주, 부산 6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마 6경주가 쉽게 보면 인기마 싸움 같아요. 근데 강민이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는 관심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6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서울 6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고요. 4경주, 5경주, 8경주, 부산 6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시형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1착 상금이 2200만원입니다. 5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 대거 출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마필 한 마리 있죠. 안쪽 게이트 유승환의 3번마 그레이트 칸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데뷔전 12월 7일 데뷔전부터 실전 막건 노리면서 복승식이 45.7배, 쌍승식 91.3배짜리를 화끈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녀석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 그레이트 칸이 11월 15일 주행심사 때는 발주가 늦었어요. 추입을 했지만은 이 마필의 혈통적 잠재 능력을 봤을 때 이건 절대로 추입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강민이 실전 막건 노렸는데, 이 그레이트 칸이 그 에브리싱 나이스의 자마인데요. 그 목의 형제 마필 중에 예전에 이 부산 경마장에서 떴던 이 호승지벽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 호승지벽이 데뷔 초에 3연승을 때렸던 마필입니다. 강민이 그때마다 참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 그레이트 칸은 절대로 추임마가 아니다. 이거는 힘이 차는 순간 앞선해가는 선행선임마다 라고 확신을 하고 추천을 드렸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레이트 칸이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행을 나서면서 한 바퀴 돌았죠. 물론 1300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했습니다. 자, 오늘 1000m로 경주거리를 줄였어요. 하지만 단독 선행은 3번마 그레이트 칸입니다. 3번 그레이트 칸은 1000m 그냥 앞선에서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마필. 이거는 당분간 전력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3번을 놓고 후착을 붙이는 경주로 정리합니다. 후착은 까다로워요. 지금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모래 검증되지 않은 마필도 여러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좀 현장까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7번마 티즈블랙이 12월 13일 경기를 보면 중위권에서 쫓아가면서도 무난한 끈기를 보였고, 결승선 채찍을 대보는데 채찍에 대한 반응도 좋아요. 그래서 7번 티즈블랙은 데뷔전부터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그레이트 칸을 놓고 후착을 붙이는 경주, 7번마 티즈블랙을 기본 마번으로 갑니다. 3번 7번, 3번 7번을 기본 마번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시형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또 3번마 우아룡은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12월 14일 데뷔전 인기 4위였을 때 이걸 노림수 충마로 강하게 노렸죠. 그때 당시 이 모래 검증이 되지 않은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놓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우아룡은 무조건 된다.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인기 1위 마필 심플스타일과 등반 입상하면서 10.2배짜리를 압축막건을 적중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3번 게이트 잘 뽑았고요. 상대 마필들이 없어요. 지금 나머지 마필들 중에 눈에 띄는 녀석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3번마 우아룡은 다시 한번, 이거는 뭐 놓고 때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꺾고는 배팅할 자신이 없습니다. 3번마 우아룡은 다시 한번 배팅이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습니다. 후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후착에서는 이변 연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11번만 나의 전설이 데뷔전 3차까지 왔고 또 뛰었던 편성이 약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1300 늘어난 경주 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조금 좀 고민이 됩니다. 오히려 안쪽에 있는 2번마 베스트 스탑이 최근 1300에서 결정타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만 1300m 거리 경쟁력은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는 좋다. 이게 발주 대하시가 빠르지가 못하거든요.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죠. 2번마 베스트탑은 이제부터는 실전 맞건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마 원더풀 오렌지, 또 JS 파워, 다들 이런 것도 관심권에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3번마 우아룡을 놓고 3번을 놓고 후착에서 한방 맞건만 꼽아 본다면 2번마 베스트탑이 가장 좀 유리한 마번이 아닌가, 가장 좀 노려봄직한 마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번, 2번 기본은 3번, 2번 마번이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충마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영근 기수 8번마 페더럴 킹이 아마도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0월 20일 경주에서 4번 게이트 선행을 하고 한 바퀴 돌았고 여력감도 있었어요. 11월 17일 경주는 7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도 마지막 2착 싸움에 밀렸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죠.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 9월 21일 경주에서는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서도 2착을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8번마 페더럴 킹, 8번 페더럴 킹은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이죠. 직전에는 스타트 나오면서 좀 주춤주춤하면서 짜부가 됐어요. 그러면서 초중반 전개를 전혀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필은 앞선에 가야 더 뛸 수 있는데 오늘은 편성을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8번 페더럴킹이 인기마로 팔리고, 안쪽에 3번마 안목항이 직전에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은 모래를 맞지 않아야 직전에 이게 외곽에서 비비면서 들어간 마필이잖아요. 이런 마필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데 3번 게이트 선행을 노려볼 상황이고요. 1번마 둘이는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놈이 선행을 하든지 간에 안쪽 코파기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런 가능성 있는 이런 마필들 지금 여러 마리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강빈은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영광의 비트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노리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직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 좀 아쉬움은 남았어요. 근데 중위권에서 전개를 잘 풀었는데 이렇게 추입하다가 진로가 좋지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진로가 막혀서 이렇게 좀 틀어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물론 진로가 안 막혔다 하더라도 앞선에 가는 두 마리를 잡기는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거센질주 원더풀루비 이 앞선에 따당으로 끝나는 그런 앞선의 두 마리를 잡기는 어려웠지만 6마신의 착차는 나질 않았을 거예요. 진로가 안 막혔다면 거의 한 1, 2마신 차로 3차까지는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입니다. 그래서 11번 영광의 비트는 오늘 이 편성에서는 노려야죠. 11월 10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노렸을 때의 마지막 뚝심이 좋았고 7월 21일 날 경주도 실전 맞고 노렸는데 그때 당시는 중간에 선행을 넘어가면서 압승을 거뒀던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10월 영광의 비트는 이거는 데뷔 초부터 강민이 계속 나올 때마다 실전 맞고 노리고 있는데 더 뜁니다. 더 뛸 마필이에요. 3번, 8번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런데 11번 영광의 비트도 자력 승부가 가능한 전력입니다. 그래서 기본 마번은 10일 넣고 3번, 8번
열 하나 넣고 38을 기본 마번으로 공략하시고 1번마 둘이 말씀드렸듯이 고배당이 가능한 전개상 유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열 하나 넣고 3번, 8번, 1번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레이스입니다.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암말 레이스입니다. 1착 상금이 3,300만원인데요. 4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경주는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고배당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터지는 판때기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순군전에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죠. 뭐 직전 경주에서 또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오버 레이디킬리도 직전에 12.9배 적중했고, 백합도 직전 8.5배, 8번 신보도 7.8배. 이 순군전을 치르는 마필들 중에서 상승세 또 강변의 관리 마필들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고요. 뭐 기존에 5군에 있는 마필들도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지금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경주가 터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일단 선두권에서 경합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암말 경주가 되다 보니까 이 암말 경주의 특징, 암말 경주가 고배당이 터지는 특징이, 암말들은 몸싸움이 약해요. 그래서 자기 주행 각질대로 레이스를 풀어가지를 못하면 뭐 강축으로 팔리는 인기마도 뭐 팩팩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두권이 빡빡하고 몸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 그 부분이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놓고 때릴 마필 있습니다. 인기도에서는 한 6위권, 7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강민이 데뷔 초부터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했던 마필, 자, 오늘 놓고 때립니다. 놓고 때릴 충마가 있고, 반면에 깜빡이로 팔릴 마필 중에 한 마리, 뭐 인기 1위, 2위가 예상되는데 무조건 자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개 상황으로 도무지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여준 액면 때문에 약간은 좀 등 떠밀려서 깜빡이 인기바로 팔릴 가능성이 높죠. 그럼 불안한 마필 거품 인기마 한 마리는 완전히 제껴버리면서 공략합니다. 불안한 인기마 제껴버리고 중고배당 복병마를 충마로 놓고 때리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배당은 두둑하게 나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경주는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으로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입니다.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비욘드, 최근에 잘 나가는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아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조건 자체는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1번 비욘드가 많이 팔릴 상황인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1300m는 조금 더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외곽의 11번마 엔젤킹스타가 아마도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11월 10일 경주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 1300에 대한 거리 적응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요, 물론 스타트가 좋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력의 기복을 보여요. 이게 잘 뛰다가도 갑자기 못 뛰는 그런 모습이라서 엔젤킹스타는 오늘 게이트가 외곽인데 이것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9번마 돼지자랑이 여기서는 찬스 아닙니까? 지금 가만 보면 선행마가 없어요.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5번마 다크템플러라든가 아니면 6번마 VIP 킹이라든가 이런 마필이 선행은 노려볼 수 있는데, 돼지자랑이 직전에 보여줬던 대하식발이면은 여기선 그냥 선행이에요. 여기서 9번 돼지자랑은 선행 승부입니다. 선행 승부. 1300m 직전에 큰 착자 없이 가능성을 보였는데 오늘은 앞선에서 그냥 잡아 돌릴 수 있는 그림이죠. 10월 4일 경주에서 충마 놓고 5배짜리 적중했을 때 그때는 쫓아가서도 입상을 했어요. 여력감도 있었고요. 선행, 단순 선행만 아니지만 앞선에 갔을 때 1300은 이거는 이번에는 돈다.
그래서 고범은 대지자랑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마번은 군옥호 111, 군옥호 111, 군옥호 111을 기본 마번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상하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는데요. 짭짤한 배당이 기대가 됩니다. 외곽 게이트 12번마 활용은 직전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옥승 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왔고요. 아마도 12번마 활용이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기억이 나시죠? 직전 경주에서 인기 4위였을 때에 강민이 이거는 뭐 안 빠진다. 그냥 묻지마 대가리 강충마로 세워놓고 베스트 구남의 30.6배짜리를 주력 승부로 강배팅으로 이빠이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이 활용이 그동안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던 적이 또 몇 번 있었는데요. 능력이 없어서 깨졌던 것이 아니고 항상 좀 늦추입을 해요. 그리고 외곽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다 보니까 외곽으로 기대는 악벽 또 누추입하는 그 타이밍 그런 부분을 얼마큼 적절하게 해소를 하느냐 그게 관건이었는데요. 직전에 쌍대가리로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앞선이 몰락하는 경주였기 때문에 활용은 자동방 추입이 된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력감도 있었어요. 12번 활용. 그래서 이게 깜빡이로 팔리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12번 활용은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막건이다. 여기서는 받치는 막건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직전에 놓고 때렸던 마필이지만 전개 상황의 변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놓고 때릴 마필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확실하게 입상의 한 자리를 책임져줄 강빈의 관리마가 있습니다. 1번마 정주의 꿈도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던 녀석이에요. 그 전에 10월달까지 이게 5연타를 때렸던 마필이죠. 5월, 7월, 8월, 9월, 10월. 예, 5연속 입상을 성공했단 말이에요. 정주의 꿈이. 근데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정주의 꿈을 확실하게 꺾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그 악역은 역시 이혁 기수가 담당을 했던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1번마 정주의 꿈은 오늘은 꺾지는 않습니다. 10번마 베스트 구남은 직전 경주에서 30배짜리를 때려 먹었는데 활용과 같이 떠서 활용에게 졌어요. 그런데 다시 뛰면 베스트 구남이 활용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복귀 내용입니다. 이런 마필까지 좀 관심권으로 가는데요. 자, 이번 오경주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고 후차권에서도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덜덜해서 안 팔릴 수 있는 고배당 복병마 강민이 아주 강하게 노리면서 중배당은 기본 막건이고 뭐 중고배당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승부 막건 제대로 때려먹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지금 한 마리 한 마리 좀 살펴보면 요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또 요놈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경주예요. 그러니까 가능성 보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주는 혼전이고 아마 당일 배당판에 대끼리 배당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한 8배에서 10배 뭐 이런 대끼리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안쪽에 2번마 와칸다는 11월 15일 경주에서 3.5배짜리 압축 승부 적중했어요. 근데 직전에는 배당팔에 헛바람만 불다가 깨졌고 뭐 직전에는 사실 강민이 단통을 노렸던 경주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1600 첫거리 도전이고 5번마 파워언더풀은 직전에 너무 외곽을 크게 돌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11월 17일 1600m를 뛰었을 때 그때 인기바로 팔렸어도 그냥 꺾었던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배팅권으로 가져갑니다. 오늘은 유현명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어요. 외곽에 12번마 버닝스타 직전 경주에서 축마 놓고 저배당 2.4배 압축 맞건 적중했는데 최근에 연투를 때리면서 살아나는 걸음이 좋아요. 1600 경주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승군전이라서 약간은 좀 덜 팔릴 수 있겠는데 요거는 뭐 다시 한번 배팅권으로 가져갈 마필입니다. 자, 강민이 여기서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고배당도 아니고 한 중고배당을 째려보는 관심마가 지금 3마리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마리를 놓고 갈 텐데, 이 6번마 카텔코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일단 11월 10일 경주에서 원래는 이게 이 프랑스어가 타려고 했던 말이 아니거든요. 이성재가 타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프랑스어로 완전히 교체가 된 거예요. 그때 강민이 이걸 축마로 강하게 노렸던 녀석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동철이가 타고 깨졌는데 오늘은 다시 프랑스어로 완전히 교체가 된 거죠. 일단 기수 기형만 놓고 보더라도 강공 의지를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착지불량이 일어나면서 초중반 전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던 거죠. 6번마 카틀코어, 요 마필이 1600에서는 가장 좀 좋은 능력을 볼 수가 있겠다. 1600에 최적화된 마필로 그렇게 봅니다. 6번 카틀코어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인기만은 2번, 5번, 뭐 12번 이런 거 팔리겠습니다만 오늘 조금 좀 덜 팔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6번 카틀코어, 요거는 뭐 프랑스어 제한장인데 이거는 뭐 무조건 오늘 승부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은 6번만 카틀코어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뭐 2번, 12번, 5번 파워 원더풀까지도 관심권으로 주목할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이 이번 6경주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쪽에서 2번마 히든삭스는 데뷔전에서 인기 2위로 팔렸던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축마로 놓고 때렸죠. 그러면서 샤크장의 주력 승부를 때려서 14.8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강배팅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직전 내용이 나쁘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히든삭스가 여기서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민이 이번 히든삭스를 오늘은 축마로 인정을 안 합니다. 직전에는 놓고 때렸던 마필이 확신을 갖고 놓고 때렸는데 오늘은 이번 히든삭스가 축마감이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11월 9일 날 지금 같이 뛰고 있는 5번 게이트에 있는 아메리칸 포스원과 같이 뛰었던 경주가 11월 9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메리칸 포스원에게 코차코차로 졌거든요. 물론 오늘은 조건 자체가 뭐 게이트도 바뀌었고 또 부담장의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은 히든삭스가 선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11월 9일 내용만 놓고 봤을 때 히든삭스가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린다. 당연히 아메리칸 포스원도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메리칸 포스원은 최근 두 번의 경주 1700에서 팔리든지 말든지 뭐 신경 쓰지 않고 꺾어서 1700짜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1300m는 11월 19일 경주처럼만 뛰어도 여기서는 폭탄 배당이 가능하다. 그렇게 복귀가 되죠. 이번만 히든삭스가 여기서 강축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부담장도 늘었고요.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를 좀 과감하게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이 어떤 놈을 축마로 놓고 갈까 좀 현장감을 좀 최대한 살리면서 갈 텐데요. 일단 9번마 JS 군주는 줄어든 경주 거리는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직전에는 원래 이게 김덕현이가 타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박우른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초반에 선행을 나섰다가 또 뺏기고 그 과정에서 힘을 쓰고 개바닥을 쓸었어요. 하지만 오늘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 11월 7일 경주에서 뭐 1000m 분량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주파 기록이나 경주 내용적으로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9번 제이스 군주도 관심권이고
5번마 사려니 위너는요, 직전 경주 데뷔전부터 강민이 요거를 좀 노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깨졌습니다. 잘 타고 깨졌는데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인 겁니다. 모래 적응력도 나쁘질 않아요. 이제 실전 경험 마쳤고 1300에서는 무조건 더 뛴다. 그래서 5번 사려니 위너 이런 마필도 자력 승부가 가능한 상황으로 봅니다. 일본어 슈룹이 아마 이게 깜빡이로 팔릴까요? 근데 직전에도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던 녀석이거든요.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면 글쎄 좀 고민이 되죠. 어쨌거나 이번 6경주는요, 지금 인기마를 놓고 때릴 경주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 우선 이 관심마 2마리, 5번마 사려니 위너, 그리고 고배당은 6번마 아메리칸 포스원. 이 2마리도 관심권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참 기분 좋은 마필 한 마리 나오네요. 외곽 게이트 9번마 만리스타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전 경주 기억이 나시죠? 이 만리스타를 대가리, 이거는 뭐 묻지마 대가리, 아주 강력한 승부지 충마로 놓고 때리면서 리턴 오브 섭서디, 지금 안쪽에 있습니다. 3번 게이트에 만리스타의 리턴 오브 섭서디를 복승식이 82.3배, 쌍승식 185.1배짜리 고배당을 주력 승부로 때려먹었던 이쁜 놈이 되겠습니다. 이 9번 말리스타는 그동안 강민이 계속해서 좀 타이밍을 째려봤던 녀석인데 직전에 제대로 걸린 것이죠. 1300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그래서 9번만 말리스타는 여기서 아마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부담력이 2.5 늘어났어요. 안쪽에 리턴 오브 섭서디도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생각했던 대로 외곽을 돌면서 강민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타면서 2착을 지켜낸 거거든요. 잘 뛴 겁니다. 나름 잘 뛴 거고, 또 요하니스가 안정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부담 중량이 1kg 늘어나 있어요. 8번마 신비한 질주는 이게 직전에 3차까지 왔는데, 이거 2착 들어왔으면 진짜 제대로 열받을 뻔했죠. 이 강민이 이 신비한 질주를 휘황하기 전에 여러 번 고배당을 노렸던 녀석 아닙니까? 근데 결국 8월 달에 이게 실격패를 당하고 공백이 길어지면서 11월 15일 날 1200에서 입상을 한 거거든요. 늘어난 경주거리는 좀 조심스럽다고 본 건데 이게 3차까지 왔어요. 끝걸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8번마 신비한 질주도 이제부터는 관심권이고. 자, 그런데 이런 마필, 직전에 1, 2, 3착한 이런 마필들보다도 안쪽에 2번마 스키터를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이걸 정말 약하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현장에 가니까 마필 컨디션도 별로 좋지가 못했고 또 마체중도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스키터가 마체가 작은 앞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선행을 해야 좀 더 뛰는 스타일인데 직전엔 선행을 나서기도 어려웠죠. 상대 선행마가 셌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도 안 되고 또 마체중도 빠졌고 1300 첫거리 도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스키터는 직전에 세게 읽어줄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안쪽 게이트 스키터의 단독 선행이 예상이 되죠. 그리고 선행이 아니라도 쫓아가도 가능한 모습을 보였고 직전에 또 편자까지 빠졌어요. 왼쪽 뒷다리 편자도 빠진 상태에서 그 정도 뛴 거기 때문에 2번만 스키터를 이번엔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마체중이 늘어야 된다는 거, 마체중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9번 요 두 마리 직전에 185배 고배당을 때려 먹었던 마필이긴 하지만은 이쁜 놈이긴 하지만 오늘은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다. 2번만 스키터를 놓고 3번, 8번, 9번 요 마번이 재밌네요. 2 놓고 3, 8, 9 얼마나 인기몰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2번만 스키터를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6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인경기수의 6번마 초인강자를 강축으로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직전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상대들이 워낙 강했어요.
근데 그 강한 편성에서도 누취부로 걸음을 남겼는데 결승선에서 한 2번 정도 진로가 막혔어요. 진로만 막히지 않았다면은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그런 경주 내용이었습니다. 10월 27일 경주 농협중앙회장배 대상 경주에서도 보면 10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뒤로 밀렸거든요. 근데 결승선에서 올라오는 뚝심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2착을 했던 최강팀하고는 거의 뭐 착차가 없이 뭐 약간의 착차로 4착을 왔는데 탄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6번 초인강자는 최근 2번의 대상 경주에서 보여줬던 그 액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고요. 9월 7일 경주에서는 초반 선행을 하다가 또 넘겨주고 쫓아가서 압승을 했죠. 7월 28일 경주 그때 당시에 강민이 이걸 23.8배짜리를 주력 승부로 때려 먹었을 때 그때도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넉넉하게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빠르게 걸음이 늘고 있어요. 일반 경주 복승률 100%, 최근 2번의 강편성에서 깨졌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나쁘질 않았다. 뭐 6번 초인강자는 이거 뭐 꺾을 수가 없어요. 1600 경주거리는 이거 안 들어오면은 그냥 틀려야지 이거를 꺾고 배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6번을 놓고 후착에서 어떤 놈으로 붙이느냐 그게 관건이죠.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일단 오바마 그마이크미는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던 녀석입니다. 그런데 끈기를 보였고 2번마 러브레이스가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어요.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했어요. 단순 선행만 아니지만은 쫓아가도 되는 말이긴 하지만은 선행을 했을 때 좀 더 뛰는 스타일이고 또 1600 경주거리는 스타트 나오면서 바로 이 코너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나오면서 코너를 끊기 때문에 굉장히 안쪽 게이트가 유리한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3번마 원더풀 마리아는 10월 5일 경주에서 10.8배짜리를 추천 경주 적중했는데 직전 승군전에는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뭐 아예 안 간 겁니다. 그럼에도 4차까지 선전을 했고 기본 스피드가 약하지 않습니다. 선행 선입 다 되고 이런 두 마필. 그래서 6번은 강하게 읽어줄 충마고요. 후착에서 어떤 놈을 붙이느냐 지금 가능성 있는 마필 많아요. 정상만세도 직전에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녀석이고 뭐 스토른 캡틴도 그렇고 뭐 가능성 있는 마필 많은데 다 가져갈 수는 없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최대한 고명수를 압축을 해야 되는데요. 2번마 러브레이스와 3번마 원더풀 마리아가 1600에서는 조건 자체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 놓고 2번 3번 기본 마번으로는 6 놓고 2번 3번이에요. 6 놓고 2번 3번을 기본 마번으로 공략할 래 있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는 강민이 주중에 미리 좀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뭐 그냥 한 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출마표가 뜨고 게이트를 살펴보니까 1번마 티아라 위너와 2번마 파이널 드림이 안쪽 게이트를 잘 뽑은 거죠. 1번마 티아라 위너도 선행을 하면 더 뛰는 마필 단순 선행만은 아닌데 줄어든 경주거리는 직전보다 한결 유리해진 조건이 되겠고 2번마 파이널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 선입이 다 됩니다. 기본 스피드도 좋아요. 줄어든 경주거리 불리한 조건이 아니죠. 2번 게이트면은 적극적으로 선두권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잘 나가는 정대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1번, 2번도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상황입니다. 5번마 대망의 길은 직전 경기에서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죠. 11월 24일 날 경남 도민일보배에서 4차까지 왔을 때 그 경주 내용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 선행마가 아니고 이제 힘이 찼다. 직전에는 4번 게이트 독땡 찬스에서 강축으로 놓고 저배당 한 방 인정하고 적중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마필이 6번마 석세스 파티라는 마필인데요. 4월달에 뛰고 공백이 길어졌어요. 휴양하기 전에 4월 28일 날도 강민이 쌍대가리 안 빠진다. 이거는 뭐 아주 강조의 말씀드렸고 이 석세스 파티는요.
데뷔 전부터 단통을 때려 먹었어요. 데뷔 전에서도 대가리 세워놓고 때렸고, 작년 1월달 1600 승군전 첫거리 도전에서도 이걸 충마로 놓고 갔는데 2착을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근데 강착이 됐죠, 강착이. 야, 그러면서 마친 막건을 놓쳐가지고 이게 강착이 되면서 완전 999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나 좀 열받았던 기억이 있고. 3월 10일 날은 경남 신문배. 이 석세스 파티는요, 제가 이 데뷔하기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혈통적 잠재 능력이 대단합니다. 민장기 마방에 있었던 그 석세스 스토리라는 말이 있어요. 석세스 스토리. 1군까지 올라갔던, 1군에서도 뭐 대상경주 단골 출전했던 석세스 스토리 기억이 나시죠? 그 석세스 스토리의 동생인데 부마 모마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제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석세스 파티는 데뷔 전부터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거 1군 가는 말이다. 석세스 파티는 무조건 1군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사이즈가 달라요, 석세스 파티는. 그래서 공백기 길어져서 아마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2번, 뭐 5번, 뭐 1번 이런 마필들이 팔리기 때문에 석세스 파티가 한 3, 4위권 팔릴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서 그냥 대가리 놓고 갑니다. 6번 석세스 파티는요. 6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 일단 5번만 대망의 길이 한 방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게이트 조건 좋아진 1번, 2번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크게 고배당이 터지면은 4번만 신비한 여인이라는 마필이 11월 1일 경주를 보면 그때 전개가 제대로 풀리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보였는데, 언제든지 선두권이 뭉개지는 그림에서는 요런 게 또 추입을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6번 석슬 파티는 여기선 놓고 때릴 거예요. 6번은요. 6번 놓고 현장에서 마체중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능력마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6번을 놓고 5번 배당은 4번, 6 놓고 5번 4번, 6 놓고 4번 5번, 6 놓고 5번 4번, 이 마번이 재미가 있네요. 6 놓고 5번 4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7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혼전도가 있는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입니다. 자, 이번 8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어도 불안하게 말씀드렸던 좀 거품기 있는 인기마도 또 몇 마리가 보여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막건 한번 제대로 때려조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번마 큐티바비는 10월 6일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때 여력감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근성은 보였어요. 그리고 11월 10일 경주를 보니까 선행마디에 바짝 붙여가면서 널널하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발주 대시가 그렇게 좋았던 마필이 아니에요. 근데 11월 10일, 10월 6일 두 번의 경주에서 확실하게 살아나는 경주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도 강민이 이걸 노렸는데, 야, 이게 뭐 착지불량으로 낙마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망가져 버렸던 그런 내용인데, 어쨌거나 이 큐티바비는 직전에 착지불량으로 낙마가 되고 그냥 중위권에서 외곽을 크게 돕니다. 그래서 선행을 했던 그 박태준 기수 선행했던 그걸 계속 갖다 비벼버려요. 그래서 결국 선행을 했던 박태준 기수는 죽고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큐티바비가 대가리를 쳤어요. 기수가 없는 상태에서 대가리를 쳤어요. 그걸 빈마라고 하잖아요. 빈마 상태로 대가리를 쳤는데, 기수가 제어를 하고 1700을 뛰는 것과 기수가 없는 상태로 1700 뛰는 거 가벼우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야 더 잘 뛰는 거거든요. 근데 큐티바비는 낙마가 된 상황에서 대가리를 쳤다. 요건 또 봐줘야 됩니다. 이거는 큐티바비는
8번 큐티바비도 한민이 관심권으로 가는데, 놓고 때릴 충마에 8번 큐티바비는 주력으로 공략할 대상입니다. 자, 그만큼 이번 8경주는 배당이 두둑하게 나올 상황이고 또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8경주 두둑한 배당, 화끈한 배당으로 제대로 때려먹겠습니다. 부산중계 5경주입니다. 국사마 3군 18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되어 있습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지만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외곽 있는 8번마 삼성도끼가 최근에 3연승을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습니다. 10월 20일 경주에서 11.3배짜리를 압축 막권을 적중을 했는데 그때 당시 현장 내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게 8월달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잖아요. 그 뒤로 바로 거세를 합니다. 8월 말에 거세를 하고 10월 20일 경주 복귀전에서 현장 승부지 만땅이었고요. 또 11배짜리 11.3배짜리를 적중했고 최근 3연승을 때리면서 상승세가 정말 좋아요. 거세 이후에 완전히 걸음발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8번 삼성도끼는 이 정도 편성에선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6번마 신비한 바람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2차 입상을 성공했을 때 끝까지 근성을 보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앞선을 가야 더 뛰지만은 최근에 쫓아가는 정글에도 끈기를 보여주고 있고 1번마 닥터시크는 강빈이 이걸 직전에 좀 놓고 때렸던 마필이에요. 왜냐면 닥터시크가 안쪽 게이트면은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본 거거든요. 야, 근데 이 착지 불량이 일어나면서 선행을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그 1번 뭡니까? 블랙텐이죠. 블랙텐이 선행을 하는 바람에 계속 외곽 선입을 쫓아가다가 깨졌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 조건에서 선행 승부가 가능합니다. 뭐 단순 선행만 아니지만은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 1번 닥터시크도 관심권입니다. 2번마 기적의 적토마가 상승세는 좋은데 부담 중량 늘었고 2번마 돼지 챔프는 최근에 이빠이 뽕을 뽑은 그 내용이 전부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8번 삼성도끼를 다시 한번 노리시고요. 1번마 닥터시크 이거 뭐 배당이 좀 짭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마 신비한 바람 후차권에서는 이 두 마리를 좀 짭짤한 배당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8 넣고 1번 6번을 기본 마번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8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돼 있습니다. 강축이 서 있는 경주입니다. 먼노기수 5번마 디터미네이션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배당판에 뭐 압도적인 인기 1위가 예상이 됩니다. 직전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는 상대들이 워낙 강했어요. 근데 직전에는 초반에 좀 추돌도 했고요. 전개가 이렇게 후미권까지 쭉 밀려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외곽으로 올라오는 끝걸음 탄력이 대단했습니다. 걸음을 많이 남겼던 내용, 주파 기록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5번마 디터미네이션은 뭐 여기서는 그냥 뭐 인정을 해야죠. 감량 조건도 좋고 10월 20일 날 1700을 압승을 했을 때 그때 경주 내용도 대단했고요. 5번 디터미네이션은 이렇게 하위권에서 놀 마필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1군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능력마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번 디터미네이션을 놓고 후착을 붙이는 경주인데요. 후착에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려요. 뭐 10번마 스마트 블루도 팔릴 것이고 뭐 안쪽에 2번마 청계성도 최근에 3연승 상승세가 좋고 김용군 기수 안쪽 게이트고 뭐 이런 마필 팔리는데 자 근데 후착권에서는 후착은 좀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1번마 주목도끼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직전에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1800 늘어난 경주 거리에 1번마 주목도끼는 조건 자체가 불리하지 않아요. 3번마 금화제니스도 직전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2착을 버텨냈는데 뭐 쥐어짠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선행마가 아니고요. 감장 조건이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2번이 선행을 하냐 3번이 선행을 하느냐 뭐 4번도 빠르고 몇몇 선행을 노려볼 마필이 있는데 선의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림은 3번마 금화제니스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버만 디터미네이션을 놓고 후차권에서는 일단 깜빡이가 10번이 될 것 같아요. 10번, 2번 뭐 이런 순으로 깜빡이가 될 것 같은데 1번 주목도끼와 3번 금화제리스도 충분히 배당 가치가 있다. 그래서 기본 마번은 5 놓고 1번, 3번 5 놓고 1번, 3번을 기본 마번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부산중계 6경주입니다. 국산마 1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부산중계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레이팅이 120점 이하의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1군에서도 중하위급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난타전 편성입니다. 출전 공백 길어진 마필들도 여러 마리, 뭐 한 절반 정도가 공백을 두고 나오는 녀석들이고요. 그리고 경주거리가 1400m로 펼쳐진다는 것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400에 유난히 강점을 보이는 마필들이 있잖아요. 자, 이번 6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축마가 있어요. 놓고 때릴 축마가 있고 또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리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둥을 세워놓고 때리는데 고배당도 엮일 수가 있다. 그만큼 좀 노림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반면에 좀 어설픈 인기마 한두 마리 정도 좀 접어놓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번마 모닝대로, 야, 이거 참 직전 경주가 2019년 마지막 경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모닝대로를 강군이 축마로 놓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 에이스 코리아의 주력 막건 가져갔는데, 물론 그 파테어 게인을 못 맞췄기 때문에 어차피 틀린 경주긴 했는데 직전에 모닝대로가 말 타는 거 보면 정말 많이 아쉬웠어요. 이게 결승선에서 안쪽에서 한 번 또 진로가 막혔고 또 재차 추진을 하다가 또 진로가 막혔고 두 번이 진로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진로만 막히지 않았으면은 무조건 2착은 들어갈 수 있는 탄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모닝대로가 직전 경주에서 깨졌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덜 팔릴지 모르겠어요. 1400에서. 하지만 이번만 모닝대로는 오늘 조건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당연히 봐줘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고요. 어쨌거나 이번 6경주 부산 중계 6경주는 썰렁하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건 뭐 터지면 이런 경주가 제목 없이 터질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으로 한구나 챙겨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1군 2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출전입니다. 2번마 3너커가 직전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핸디캡 부담 중량을 60kg를 받았어요. 최고의 부담 중량을 받은 거죠. 2번마 3너커의 핸디캡을 기준으로 나머지 마필들의 부담 중량은 지금 다 내려갔어요. 지금 뭐 다 홀가분해요. 51, 뭐 52, 나머지 마필들은 다 홀가분한 부담 중량을 짊어졌습니다. 강민이 주중에 이번 10경주를 미리 분석을 하면서 능력상 3너커가 대가리가 맞는데 부담 중량의 편차를 계산을 해보면 3너커가 여기서 강축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10경주는 딱 3마리로 압축을 하는 경주입니다. 그냥 능력상 딱 3마리의 싸움이에요. 축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관건이죠. 7번마 울트라 로켓, 이거 직전에 인기 2위로 깜빡이로 팔렸던 녀석이에요. 근데 강민이 뭐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개껌 씹어 먹듯이 그냥 씹어 먹어버렸던 마필인데 이거 절대 안 된다. 제가 웬만하면 절대란 표현을 안 하는데 울트라 로켓은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완전히 비웃어버렸던 녀석이에요. 왜냐면 이 마필이 9월 7일 경주에서 특별 경주를 우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경주는 굉장히 편성이 약했다는 거죠. 1군 오픈 경주가 아니고 뭐 2군, 3군 이런 마필들이 같이 뛰었던 경주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이건 완전히 꺾었는데 이게 오늘 또 감량 조건 좋다고 팔릴지 모르겠어요. 2번마 3노커도 직전에 최적 전개, 그림같이 전개를 잘 풀었던 내용인데 원래 이 3노커가 입상하려면 그렇게 타야 되는 건데 오늘은 60km의 과부중이다. 글쎄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5번마 티즈플랜은 3노커를 기준으로 부담장이 핸디캡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52에 홀가분한 부담장을 잘 받았습니다. 10월 6일날 KR A컵 클래식 대상 경주에서 3노커가 같이 떴을 때 그때는 마령이었기 때문에 57 동일한 부담장을 짊어진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3노커가 60 티즈플랜이 50이니까 8kg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8kg의 부담장의 차이를 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선 티즈플랜이 더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직전 경주도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고 직전에도 뭐 쌍대가리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 당연히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4번마 로드위너가 출전 공백이 길어졌지만 예전 사이즈로 보면요 이 로드위너도 여기서는 절대로 무시를 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이게 데뷔 초부터 강민이 이 마필의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했던 녀석이에요. 뭐 재검 때 내용이 나쁘질 않았고 앞으로 보여줄 게 더 있다. 이거는 4번 로드위너 4번 로드위너도 이게 재작년 그랑프리에 출전했던 마필 그때 당시도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편성에서는 앞장 승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3노커 4번 로드위너 5번 티즈플랜 강민이 이 세 마리로 압축이 됩니다. 나머지 마필은 좀 자력 승부가 어렵다고 봐요. 어떤 놈을 충마로 놓고 가느냐 그게 관건인데 오늘 뭐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2번 4번 5번 3파전이다 거기까지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2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대혼전 난타전 편성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11경주는 터지는 판때기다. 그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하면 터지는 겁니다. 인기마를 못 믿는 경주에서는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마지막 11경주는 경주거리가 1400m로 펼쳐진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개 변수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빅트와르의 8번마 짱콩이 아닐까 싶어요. 직전에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 1400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8월 달에도 깜빡이로 팔렸을 때 그때 낙마가 됐죠. 방해를 받고 낙마가 됐고 그 여파로 10월 6일 경주에서는 공백이 길어지면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고 11월 2일 경주에서도 인기마로 팔렸는데 그 발주변에서 요동을 하면서 늪발을 하면서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를 인기 1위로 팔릴만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8번마 짱콩이 배당팔에 머리로 팔린다. 이거는 뭐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8번마 짱콩은 마지막 경주에서 강민의 승부 막건에 없습니다. 배당팔에 깜빡이로 팔린 마필이지만은 세게 읽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정말 뭐 번쩍번쩍 광이 난다. 그 정도로 컨디션이 좋다면은 살짝 받치기만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거품 인기마가 많아요. 그리고 무조건 노려야 되는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골물대로 골마 터진 마필이 있어요. 마지막 경주 터지면 이건 진짜 제목 없이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한 배당으로 아주 제대로 한 구라 때려 먹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월 12일 일요경마
고배당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늘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